오늘의 4대 이슈 첫 번째, 이재명이 다하였다. 이재명, 어제 이제 이재명에 대한 2심 변론 종결이 있었고 검찰은 실형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아마 이재명 어제 해경궁하고 손잡고 달달달달 떨면서 잤을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난 얼굴을 보니까 부스스 하더라고요. 아마 판결 선고가 있을 3월 22일까지 아마 잠 못 이루는 밤. 옛날에 그 톰 행스와 그 Sleepless in Seattle, 그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아마 이재명의 분당의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오늘 참 믿기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아니한 것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이른바 부작위법 확인 소송에서 국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의미 그리고 그에 따라서 최상목은 과연 마은혁을 임명할 것인지 그래요. 화면이 뿌옇다고 해요. 잠깐만요. 정말 제가 송구합니다. 조금 낫나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셔서 댓글을 남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화이팅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은혁을 임명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땐 임명 안 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그 전후 막전 막후 그리고 제가 왜 임명하지 않을 것인지 분석하는 네 가지 이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로드 액튼경의 말이 있습니다. 절대 권력, 대한민국의 정부의 절대 권력은 한 축은 이재명의 민주당, 또 한 축은 어디다? 선거관리위원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거관리위원. 그런 대로 예술적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반성은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정치다. 잘 봤습니다. 논평 굿. 거기에서 다 하지 못한 얘기 여기서 팍팍 풀어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의 그 감사원이 감사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내지 부실선거로 정말 똥 묻은 놈이 뭐 묻은 놈게 한다고 지들한테 감사를 하니까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 자기들 권한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제청을 했는데 이 인간들 그것도 감사원 손을 들어줘 버렸네. 선거관리 손을 들어줘 버렸네. 근데 오늘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 발표했지 않습니까? 800여 명이 넘는 인사 채용 부정이 있었고 더불어서 내용을 봤더니만 왜 그러면 인사 부정을 했냐 했더니만 믿을 만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인을 해가지고 채용했다는 이런 개소리나 하고 있다. 이게 그냥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번 감사 결과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아들이 불법 취직을 했고 거기에 직원들이 그 인간을 뭐라고 했죠? 세자라고 했습니다. 세자. 한마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의 왕국이란 거잖아요. 이 시조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대한민국의 절대 권력, 왕과 같은 권력을 하면서 인사농단을 하면서 그 뒤에서 무슨 짓을 했을지 정말 끔찍하다. 이 부분 한번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더불어서 제가 예고했죠. 민주당의 상습 증거 오염 증후군. 이거 한번 딱 걸렸어. 이번에 있었던 그 곽종근, 그리고 또 홍 뭐야? 여기 차장 있잖아요. 거기에서 내부 짬짬이 했을 가능성 뿐만 아니고 지금 지들이 얘기하고 있는 명태균 관련해서도 제가 그 민주당이 똑같은 수를 썼거든요. 강혜경이 또 그리고 그 김태열이 이런 사람들한테 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다가가지고 회유를 했는지 제가 낱낱이 까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죠? 제가 명태균이가 저한테 처음에 명태균 측근을 통해서 변론해달라고 저한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 공격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 변론을 해요? 그래서 NO 했죠.
근데 노했더니만 제 가까운 분이 연락을 줬는데 불법 정치 자금을 줬다고 의심받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가까운 노무 선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부탁을 해서 두 분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에 제가 거의 3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2명 영장 다 기각시켰고, 그때 김영선 의원과 명태균은 슛골인, 그래서 아직까지 구속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어떻게 그 정권을 잡을 듯도 하니까 이제 명태균이가 이재명이한테 살랑살랑 꼬리치면서 이재명한테 입맛에 맞는 듯한 그런 얘기를 지금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뭐 주야장천보다 주구장창이 맞죠? 그 막천막후 어떤 식으로 민주당이 핵심 증인들을 회유하고 꼬드기는지 제가 낱낱이 다 밝히겠습니다. 관련되는 녹취록 이런 부분도 다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 최진정 TV 10,000명이 넘어가면은 일정한 시기에 단독 보도로 제가 우리 최진정 TV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명태균 측근들 꼬드겼는지, 증거를 오염시켰는지, 그런 부분으로 어떻게 가지고 영장을 기각시켰는지 제가 낱낱이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실 거예요, 사실. 네. 그래요. 첫 번째, 이재명. 이제 명이 다하였다. 이재명에 관한 가장 큰 명언 아닙니까? 이제 명이 다하였다. 1심에서도 이제 명이 다했었는데 2심에서는 이제 진짜 명이 다하였다.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적지 않게 비판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절대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저뿐만 아니고 뭐 오늘 저희 법인에 우리 그 최진영 TV에 와서 같이 글을 남겨주시고 보시는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죠. 사실 다른 사람들이 뭐 무죄 나오네 아니면은 벌금 80만 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유지하네 했는데 제가 TV에서 딱 얘기했죠. 징역 1년 나올 거라고. 제가 짝도 노령은 아니지만 제가 왜 그렇게 맞추시는지 아마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2012년부터 2016년 초까지 거의 5년, 4, 5년 동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문위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되는 양형 기준도 제가 만드는데 직접 관여했거든요. 그러하면은 우리나라 그 사법부가 있은 때로부터 지금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그러니까 당선 목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그 공선법 위반, 또 낙선 목적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공선법 위반 이런 거 판결 다 모읍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형인자 추출해내고 그 도표를 딱 만들죠. 그리고 양형 기준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벌금형이 아니고 징역형에 관한 양형 기준이거든요. 벌금형에 관한 양형 기준은 사실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모든 기준에서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는 벌금형의 기준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요거 그 공선법 중에 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그 공선법 위반 요런 부분은 일부 형이 약간 낮을 경우에는 허위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배지 떼기는 그렇다라고 해서 100만 원 이하, 100만 원 이상을 나르는 벌금형에 관한 기준도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를 하고 더불어서 딱 잡아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인정될 때는 셀 때는 실형 2년 이상도 선고할 수 있는 이 그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 일부 패널들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 있는 패널들 중에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 뭐 벌금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했지만 아니올시다. 이런 사안이면은 벌금형이 나올 수가 없죠. 첫 번째 뭐죠?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에 대해서 뭐 든다. 우리 연구도 아니고 뭐 든다. 개뿔은 몰라.
원래 유동규 그 본부장의 증언에 따르면은 원래 1심도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을 많이 인용을 하면서 했는데 원래 그 호주 쪽으로 9박 11일 갈 때에 어 다른 사람을 실무자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저 위에 오른팔 왼팔 그쪽으로부터 딱 내려왔다는 거야. 야, 거기 진짜 일하러 가냐?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시장님 골프 좋아하는 거 잘 알잖아. 가서 골프도 치고 좀 그럴 사람을 믿을 만큼 하고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바꿔! 이렇게 하니까 이동규가 네, 형님 하면서 거기에 김문기 씨를 딱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사진 찍은 데 보면 이게 골프 모자 쓰고 있고 여기 골프 그 볼 마커도 있잖아요. 그거를 호주하고 그 뉴질랜드 가서 샀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골프 관련되는 클럽부터 해서 다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골프 치려고 준비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갔는데 그 중에 딱 세 명이 쳤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데 이재명, 유동규, 그리고 김문기 셋이서만 골프 쳤어요. 셋이서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모른다? 참, 나 진짜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소가 웃겠어. 그러니까 딱 걸렸잖아요. 골프 친 적 없다. 그리고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거 딱 걸려가지고 유죄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박근혜의 국토부가 만약에 종상향을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조치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했어요. 야, 그래놓고 어제 뭐라고 했죠? 제가 증거도 없이 그렇게 했는 것에 대해서는 좀 미안한데요. 라고 하면서 제가 표현이 좀 셌을 뿐입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뭐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요? 아니, 증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자백했어요. 저는 어제 딱 보면서 이재명이 쫀득쫀득 쫄리긴 했구나. 실질적으로 본인이 백현동과 관련해 가지고 증거도 없이 판넬까지 만들어서 본인이 경기지사 할 때 국정감사에 전국에 TV로 생중계되는데 다 해가지고 딱 하면서 이거 규정까지 다 해주면서 이거 의무 규정으로 만들었고 그때에 안 하면은 이게 박근혜의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이러이러 해가지고 협박했다 이렇게 얘기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 증거가 없다는 것을 오늘 자백을 했어요. 화이팅! 여기서 사실 빵빵빵빵 터져야 되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죄송하고요. 아마 우리 능력 있는 PD님이 이런 부분도 나중에 넣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부리 영감. 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혹 때려다가 혹을 한 개 더 붙인 게 혹부리 영감이잖아요. 그래서 혹 두 개 붙인 혹부리 영감이 되는 혹부리 이재명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뭐냐? 1심에서 무죄 나오는 게 항소심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유죄가 돼가지고 제가 이재명 2심 선고 대예측 실형 1년 6개월 선고됩니다. 정말 마음이 좋으면은 거기 집행유예 한 3년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하하, 아, 정말. 그렇죠. 참. 왜 그러냐? 이번에 재판장님이 그랬잖아요. 그 이재명이가 그 김문기 관련해서 모른다 했는 부분에 대해서 공소 사실을 좀 더 특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그 부분을 한마디로 아예 몰랐다. 그리고 나중에 그 본인이 이제 재판 받다가 나중에 이제 보고받으면서 김문기를 알게 됐다. 그 두 개는 무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공소 사실을 특정해 달라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을 했고 검찰이 그거를 공소장 변경을 하자 그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를 냈습니다. 이게 뭐냐? 공소장 변경을 왜 요청하죠? 무죄 받았는 거에 대해서 유죄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면 그것이 입증됐다는 거에서 유죄하기 위해서 저는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2년이라고 하면은 지금 무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이 한 개 더 붙었다고 하면은 최소한 1년 6개월은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는
실형 1년 6개월 내지는 좋게 봐줘도 실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의 형이 선고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재명이는 정치적인 생명이 딱 떨어지는 거죠. 10년 동안.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 이재명이가 60대 초반이죠. 그러면은 뭐 70세, 70대 중반? 물론 정권이 바뀌면 지들끼리 뭐 짬짬이 해가지고 뭐 사면 복권하네 그런 헛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다고 하면은 우리 자유민주 투사들 대동단결해가지고 윤석열 지켜내고 정권 재창출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동기하시죠? 아, 참. 그렇습니다. 이재명이와 관련해가지고도 하다 보니까 한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우리 직무 복귀하려고 제가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6개 방송을 했습니다. 아유, 저녁에 갔더니만 진짜 목소리가 안 나오던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제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참,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